네, 이번 시간에는 재기층, 교재 76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전공, 그 국어교육과랑 국어국문과 학생들을 위한 내용을 편성했다가 영상으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역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 좀 나왔었거든요. 자, 어쨌든 재기층의 개념을 좀 보시면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나온 명사가 다시 나오면 일반 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고 재기 대명사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저희, 자기, 당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장의 사례를 좀 보시면 철수는 아직 어린애라서 저만 안다니까, 자기만 안다니까, 구어체에서는 지만 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저, 자기, 저희, 당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기칭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재기칭 당신은 좀 높임말이에요. 뒤에서 예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재기칭의 특징은 뭐냐면 선행사 앞에 그 지금 재기칭이 쓰인 것과 관련된 명사, 그 선행사라고 할게요. 그 선행사가 3인칭이어야 되고 주어여야 하고 유적명사여야 됩니다. 근데 재기칭이니까 인칭대명사죠. 인칭대명사니까 당연히 유적명사여야 됩니다. 그죠? 요거는 쉬운 거고 포인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3인칭 주어 이게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 확인의 기준으로 많이 쓰입니다. 주어를 다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쓰일 때 주어를 다시 가지고 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기칭 대명사가 쓰이면 재기칭 대명사의 선행사는 뭐다? 주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어 확인의 기준으로 많이 쓰거든요. 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을 경우와 문장 밖에 있는 경우를 제가 나눠서 가져왔는데 문장 안에 있을 때는 철수는 아직 어린애라서 저만 안다니까. 그래서 철수가 저로 왔죠. 애들이 아직 어려서 저희들밖에 몰라요. 애들이 저희들이 애들을 받았죠. 그죠? 문장 밖에서 아버님은 난초를 좋아하셨어. 저 난초도 당신께서 기르셨지. 이렇게. 이 당신은 2인칭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이 말이야 할 때 그 당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높임의 대상, 높임 명사를 가져올 때 우리가 당신이라는 재기칭 대명사로 봤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아버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기칭 대명사라고 한다라는 건데 아까 재기칭 대명사는 주어여야 하고 3인칭이어야 되고 유적명사여야 된다 그랬죠? 근데 당연히 예외도 좀 있습니다. 근데 예외는 특수한 경우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제가 소개는 해드립니다만 예외는 정말 특수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3인칭 주어 유적명사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재기칭 대명사가 받는 선행사의 특징은 뭐다? 3인칭 주어 유적명사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저만 아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언제나 저만 생각하는구나. 나는 저만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할 때는 1인칭. 너는 언제나 저만 생각하는구나 했을 때 주어가 2인칭. 풀 한 포기 바위 하나라도 다 제자리가 있다 하면 주어가 또 무적명사. 뭐 이런 경우도 쓰이지만 사실 우리 앞에서 봤던 것들이 전형적입니다. 이런 거죠. 철수, 주어죠. 3인칭이죠. 유적명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사례고 이거는 진짜 특수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뭐 쓰일 수는 있다 정도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고 재기대명사랑 재기칭대명사가 있는데 재기대명사가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재기칭 할 때 칭이 인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칭은 유적명사에 한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재기대명사는 그거에 국한하지 않고 그냥 일반 명사들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인칭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유적명사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은 그 자체의 무게 때문에 라고 하면 그 자체가 뭘 가리키죠? 건물을 가리키는 거죠. 건물은 건물의 무게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대명사를 다시 봤는데 이럴 때는 사람이 아니어서 재기칭이라고 하진 않고 재기대명사라고 합니다. 뭐 근데 개념상으로는 그런데 재기대명사, 재기칭대명사 막 이렇게 혼용해서 쓰이거든요. 재기칭대명사가 다 재기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또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이어 하이어의 느낌이죠. 재기대명사 안에 재기칭대명사가 섞여 있는 거라 재기칭대명사 자체를 재기대명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그냥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재기칭은 인칭을 가리키지만 일반적인 재기대명사도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77페이지를 가보시면 재기칭 대명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민수는 자기 가족을 사랑한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자기라는 재기대명사가 민수라는 주어를 받았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데 민수는 그의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그는 일반 대명사죠. 그래서 주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상으로는요. 그래서 민수는 그의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면 민수는 그러니까 제3의 뭐 철수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면 주어를 가리킨다면 재기대명사가 쓰였어야 되는 게 문법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뭐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쓰지 않죠. 민수가 그의 아내를 보러 갔다라고 하면 민수가 철수 아내를 보러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민수가 민수 아내를 보러 갔다고 생각하죠. 그죠? 민수는 그의 아내를 보러 갔다. 그러면 민수가 자기 아내 보러 갔다라고 생각하지 뭐 다른 아내를 보러 갔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 현실과 문법의 원칙이 조금 괴리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민수는 그의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교수님 의견도 갈립니다. 이 그가 민수를 가리킬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걸로 견해가 나뉘는데 뭐 견해가 나뉘는 건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 민수는 그의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중의적이 될 수도 있다. 의미가 중의적이 된 이유는 뭐예요? 일반 대명사가 주어를 가리킬 수 있느냐 없느냐. 원래는 제기 대명사가 주어를 가리키는 거가 원칙이겠죠. 그렇죠? 그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장으로 와서 철수가 영수에게 자기 책을 읽히었다 했을 때 이 자기가 철수로도 해석되고 영수로도 해석됩니다. 즉 책을 철수책일 수도 있고 영수책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 사동문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통사론, 문장과 관련된 내용을 할 때 배울 텐데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작의 주체가 두 명입니다. 시킨 사람이 있고요.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킨 사람은 철수가 되고 하는 사람은 영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체가 둘이기 때문에 이 제기대명사가 두 주체 중에 어느 것을 받을지를 이제 그 입장이 나뉘기 때문에 중의적인 문장이 되는 거죠. 철수가 철수책을 읽혔다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영수에게 영수, 너 책을 읽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체가 둘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가 받는 그 명사가 둘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둘 중에 뭘 하나 받을지 중의적인 문장이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진호는 영수가 자기를 천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스웠다. 요거는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통사론, 문장을 할 때 한번 볼 텐데 아는 문장의 주어, 안긴 문장의 주어 이 두 가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진호는 X가 우스웠다 라고 하는 게 큰 전체 아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안긴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은 뭐냐면 영수가 자기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는 뭐예요? 영수가 되겠죠. 영수가 자기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수가 진호를 천재라고 생각한다 했을 때 여기서 진호를 가리킬 수 있는 이유는 전체 아는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인 거죠. 즉 마지막 문장에 주어가 둘인 거죠. 영수가 될 수도 있고 진호가 될 수도 있어요. 영수는 안긴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진호는 안은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기대명사가 어떤 주어를 받을지에 따라서 의미가 둘로 갈린다. 역시 중의적이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정리하면 제기칭 대명사는 주어를 받는다. 그 받는 주어의 속성이 뭐다? 3인칭 주어 유정명사의 경우에는 제기칭 대명사가 그 앞에 주어를 선행사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주어가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주체가 둘일 때 그리고 안긴 문장, 아는 문장에 주어가 있을 때 요럴 때 이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동작의 주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주체가 여럿 나오거나 주어가 여럿 나오면 중의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기대명사는. 어떤 선행사를 받을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서 제기칭 내용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